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여기 북3 레벨 2의 CAIA 북3 부분에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Volatility and Complex Strateg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파생예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생에 대해서 기초가 좀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어느 정도는 또 아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사실은 파생밖에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파생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Volatility and Complex Strategies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AI 투자, 그러니까 Alternative Investment 할 때, 뭐 PE 펀드도 있고 헤지 펀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스트럭처드 프로덕트 뭐 이런 것도 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채권 그게 좀 심플한 거 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고요. 당연히 파생 부분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레틸러티에서부터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전략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 이제 그 리딩 구죠. 9-1서부터 이제 9-5까지인데, 여기 리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볼레틸러티에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볼레틸러티에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에셋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옵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볼레틸러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레벨 2에서 배우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아웃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 핸드아웃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이 Volatility and Complex Strategies는 북3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북1의 내용입니다. 레벨 2의 북1의 내용이고요. 팩터 모델링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팩터 모델링.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거기가 북 책을 직접 보셔도 되고 프린트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부터 좀 감을 잡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북1의 토픽 3의 페이지는 245쪽입니다. 보시면 Descriptions of Return Factors라고 되어 있어요. Descriptions of Return Factors. 그래서 리턴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 내가 갖고 있는 리턴의 포트폴리오 리턴이면 보통 우리가 이제 CAPM 이론에서 보면 일단은 리스크 프리만큼 무조건 얻는 거죠. 어떤 자산에 투자해도 리스크 프리만큼 얻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시장 리스크를 테이킹 해요. 맞아, 코스피 200 이런 데 투자하는 거죠. 왜 투자해요? 우리가 이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리스크 프리에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 이게 이제 익세스 리턴이죠. 익세스 리턴이고, 여기에 얼마만큼 이제 요 내 포트폴리오가 리스크 익스포저를 가져가느냐라는 게 베타죠. 그죠? 그래서 베타가 1인 거는 보통 인덱스 펀드가 그렇고요. 베타가 2인 게 레버리지죠.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게 이제 인버스 펀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딱 이렇게만 나는 건 아니니까 에러 텀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CAPM이죠. 다들 알고 계시는 CAPM.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리스크 프리만큼은 기본적으로 없고,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 이게 리스크 팩터예요. 리스크 팩터. 그죠? 주식 시장이라는 그 리스크 팩터에 내가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스크 테이킹 한 거에 대한 보답으로 리턴, 인핸스드 리턴, 초과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걸 우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해요. 네.
책을 계속 이제 보시다 보면 이런 워딩 같은 게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그냥 리턴이란 뜻이에요. 리턴.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 함으로써 받는 어떤 보상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팩터 1의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중소형주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먹을 게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요즘은 사실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물론 시장에도 내가 익스포저를 가져가지만, 베타2에서, 자, 중소형주, 빼기, 리턴, 이제 뭐, 대형주. 예. 그래서 여기에 익스포저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내가 리스키하게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요 가정은 사실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볼레타일하다, 예, 리스키하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중소형주라면, 이렇게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 내 중소형주도 올라가요. 시장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요. 거기도 있지만, 내가 중소형주에 관한 리스크를 테이킹 함으로써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아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 프렌치의 세 번째 뭐냐면 리턴, 이제 가치주, 리턴, 성장주. 일반적으로는 가치주가 더 이제 뭐 리턴이 높다고 하는데 요즘은 성장의 시대여서 그런지 성장주가 엄청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팩터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예, 볼레틸러티, 베타4, 예, 볼레틸러티 관련한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뭐 있겠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인물에 보면은 밸류 팩터도 있고요. 밸류는 이게 가치주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뭐 사이즈 팩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파워 프렌치 모델이 기본 CAPM, CAPM에다가 이렇게 예, 두 가지를 더 넣은 거예요. 1번, 2번을 넣은 거고요. 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모멘텀 팩터도 있고 리퀴디티 팩터,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리퀴드하지 않은 비유동성 자산을 담는 거죠. 비유동성 자산을 담는다?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죠. 네,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팔 때 네, 엄청 디스카운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값을 못 받아요, 대부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많아요. 크레딧도 있고 뭐 텀 팩터도 있고 장기채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7번이 뭐예요? Implied Volatility Factor Premium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동성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볼레틸러티의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예요. 롱 포지션. 그러면은 볼레틸러티가 엄청 시장에 변동성이 많이 왔을 때 나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볼레틸러티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 한다라고 하면 뭐 주식에 얼마, 뭐 채권에 얼마, 뭐 PE 펀드에 얼마,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에셋 중심이었어요. 에셋에다가 이렇게 리스크를 이제 그러니까 그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은 물론 에셋이에요. 에셋이긴 하지만 리스크에 내가 배분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마켓 리스크, 중소형주 리스크, 그리고 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치주 리스크, 뭐 여기는 변동성 리스크. 이렇게 리스크에 내가 얼마큼씩 얼로케이션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셋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냥 하고요. 자산을 나누는 건 이거는 이제 스트래티지 얼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다 자산 배분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자산을 이제 자산 땅땅땅땅땅 뭐 7, 8개의 자산에다가 이렇게 몇 %씩 배분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리스크에 배분하는 개념이 상당히 요즘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파워 프렌치까지 하면 3팩터 모델이죠. 근데 4팩터 모델, 모멘텀 넣죠. 그리고 뭐 5팩터 모델, 6팩터 모델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에 배분을 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스트래티지 배분이랑 비슷해요. 스트래티지 배분. 그래서 물론 아직도 시장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자산 배분이다 하면, 네, 자산 배분이다 하면 요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요걸 많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뭐라 하나 고급스럽게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것도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리스크에 어떻게 배분을 하냐라는 거예요. 리스크. 우린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한다는 건 뭔가 롱을 하고 또는 숏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뭔가. 그게 뭔가가 뭐죠? 에셋이에요, 결국. 리스크를 배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에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자산 배분으로 에셋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점에서 자산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코스피 200 사는 거고요. 얘는 중소형주 사면 되고요. 가치주 사면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뭘 사죠? 뒤에 나오죠. 옵션을 사요, 옵션을 삽니다. 네. 사거나 팔거나. 근데 주로 이제 뭐 앳더머니냐, 이거는 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앳더머니. 그리고 뭐 아웃 오브 더 머니, OTM이냐, 뭐, 네, 인더머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옵션을 사더라도, 롱 하더라도 이게 볼레탈리티에 대해서 롱 포지션이 되기도 하고 숏 포지션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이상한 개념인데 나 파생 좀 했는데도 좀 잘 안 들어오는데, 네, 괜찮습니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들어가는데, 예,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예, 산을 숲은 보지 않고 그냥 나무들만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자체가 다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지면서 사실은 공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스타일이 조금 큰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건 좀 나중에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배우다 보면 그냥 이 이론서만 읽다 보면 손에 참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계속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강의 스타일은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사실은 에셋 배분을 하는 거예요. 에셋을 다 배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리스크 팩터라는 개념으로 배분을 하고, 그 리스크 팩터에 맞는 자산을 담아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저희 뭐 배워요? 카이아,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배우는 거잖아요. 예, 주식 채권이 이제 일반적이라면 주식 채권 말고 다른 것들을 투자할 거잖아요. 투자할 건데 우리가 그걸 또 이제 리스크 팩터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유인물에 보시면 리턴 팩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리턴 팩터스라기보다는 리스크 팩터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리턴이에요. 리턴. 내가 뭔가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 대비 더 높은 초과 수익, 프리미엄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뭐 로우 볼레틸리티 팩터 프리미엄, 캐리 트레이드 팩터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나오면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에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리딩 9-1에 페이지 211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볼레틸리티 as a factor exposure라고 돼 있죠. 팩터 exposure. 그게 바로 아까 첫 번째 장에서 유인물에서 나온 그 내용이고요. 그냥 팩터 익스포저라고 하지 말고요. 볼레틸리티 as a risk factor exposure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레틸리티를 나는 내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 익스포저로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로 가져갈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익스포저를 가져간다는 거죠. 익스포저를 가져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는 볼레틸리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져갈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개념, 그리고 리스크의 개념, 리턴의 개념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그림을 일단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딩 9-1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실 여기 이제 리딩 이제 9 같은 경우는 앞에가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1, 2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것들은 뭐 그냥 슬슬슬 나가고요. 1이랑 2는 조금 자세하게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쫓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 한번 볼게요. 뭐나. 자, 9-1 보실게요. 일단 볼레탈리티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라는 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211쪽에 한번 보실게요. 큰 글자 위주로 볼게요. 자, measures of volatility. 볼레틸리티를 측정하려고 해요.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은 대표적으로 꺼내 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볼드체로 보면 implied volatility가 있고요. realized volatility가 있어요. implied volatility 뭐라고 하죠? 내재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내재 변동성이라고 하고요. realized 이제 volatility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역사적 변동성이에요. historical volatility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implied, realized라고 되어 있는데 realized라는 말을 진짜 너무 많이 써요. 근데 realized 별거 아니에요. historical volatility예요. 그냥 데이터, 과거 데이터하고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historica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historical이라고 implied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볼레틸리티가 이제 두 가지다라는 걸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2쪽에 보시면 이제 realized volatility, 그러니까 historical volatility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도 보시면 historical volatility의 성질. 그래서 이 앞부분이랑 뭐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historical volatility가 뭐 어떤 애냐, 네, 어떻게 측정하냐, 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볼레틸리티에 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야죠, 자산을. 그죠? 자산 뭐 사요? 옵션을 삽니다. 그럼 옵션은 어떤 걸 사냐는 거죠? 어떤 애들?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옵션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옵션의 그릭스. 민감도 지표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죠. 베타. 그죠? 그리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 뭐라고 얘기하죠? 듀레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민감도 말고 어떤 공률 같은 거를 보는 채권 같은 거, 컨벡시티라고 하죠. 그런 게 다 이제 시장 이자율에 대한 뭐 민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민감도, 2차 민감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옵션에도 민감도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옵션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옵션의 민감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뭐뭐 배우냐. 가장 옵션에서 가장 뭐 처음 배우는 건 델타죠. 예. 근데 델타는 거의 제로로 놓고, 왜냐하면 델타는 그냥 디렉셔널 투자예요. 델타는. 그죠? 그러니까 델타라는 거는 언더라잉이 바뀌면서 내 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델타는 제외하고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베가, 감마, 세타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배우고요. 그 다음에 217쪽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팩터 모델링 할 거야. 그죠? 했고. 자, 우리가 여기 담기 위해서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예,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담을 거야?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7쪽에 보면 볼레틸리티 as a factor 그래서 롱, 숏 볼레틸리티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볼레틸리티의 롱 포지션을 잡을 건지 숏 포지션을 잡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보통 롱 포지션이라고 하면 베가가 플러스인 걸 잡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뒤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volatility as a unique risk factor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얘기한 거죠. 유니크합니다. 얘는 뭐 얘네들하고는 거의 별로 이제 관련이 그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코릴레이션이 크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이제 이런 팩터 모델링을 할 때 이게 멀티 팩터 리그레션 모델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귀 분석 배우셨나요?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 근데 이건 다중 회귀 분석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X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리턴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어디서 오냐.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는데, 그죠? 여기서도 오는데,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크지 않아야지만 이 모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이제 멀티콜 리니어리티라고 해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사실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리그레션 요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얼마나 익스포저를 가져가는지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이런 리스크 팩터들에 대한 민감도죠.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민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회귀 분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회귀 분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팩터들 사이에 얘랑 1번, 2번, 3번, 4번 사이에 되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0.7 이상 코릴레이션이 많이 높으면 이게 이제 모델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뭐 이 회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얘네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 물론 얘도 얘네들하고는 다 다르고요. 얘도 얘네들하고는 다 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야 되는데 정말 달라? 라는 거죠. 219페이지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다. 달라요. 얘는 얘네들하고 많이 다르다 해서 뭐라 나냐면 volatility as a unique risk factor라고 하죠. unique.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면 30%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코릴레이션이 낮다라는 뜻이에요. 0.3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문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220쪽에 뭐 좀 생뚱맞게 나옵니다. 볼레탈리티를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예요. 볼레탈리티. 네, 볼레탈리티. 우리가 볼레탈리티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딱 여기는 그런 이그젠플 나오지 않지만 콜, 풋 이런 옵션이 있잖아요. 옵션. 이 옵션 가격은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에 민감하게 움직여요. 네. 변동성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변동성을 사고 판다 라고 얘기하면 이 변동성을 어떻게 사고 팔어? 그렇죠. 느낌 잘 안 오죠. 그건 바로 옵션을 사고 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옵션은 이제 변동성 상품이거든요. 변동성 상품인데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얘 변동성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한 15%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델링을 해서 추정을 했더니만 15%가 아니라 지금 한 20% 되는데 물론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아니면 내가 이게 추정한 게 잘못된 거죠. 네. 늘 시장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 20%는 돼 보여. 그러면은 이거 싼 거예요. 산다는 거죠. 바이. 그런데 내가 이제 추정을 해봤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럼 한 10% 될 것 같아. 그러면 비싸네. 15%야? 비싸? 숏.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 이제 모델링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네, 모델링 volatility processes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점프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리자임 체인지스라는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 보실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223쪽에 보시면 implied volatility structures라는 게 나와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 대해서 옵션을 샀어요. 그러면
코스피 200의 변동성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에서. 아, 코스피 200은 한 12% 정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마켓에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마켓에 컨센서스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옵션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다를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원래 볼레틸리티는 이게 볼레틸리티 상품이라 했죠. 볼레틸리티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15%면 얘도 15%가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안 돼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건 뭐냐면 어떤 애들은 좀 비싸게 사고 팔고 어떤 애들은 좀 싸게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싸게 사고 판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이용하면 아, 변동성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동성이 이렇게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동성이 다 얘네들이 코스피 200을 언더라잉으로 하는 애예요. 사실 코스피 200을 언더라잉으로 한다고 치면 코스피 200의 변동성은 뭐 상품에 따라 달라지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예, 다르더라.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의 변동성 딱 정해져 있는데 얘가 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나 만기, 이 옵션의 만기에 따라서 되게 좀 달라지더라 이게 값이. 그러니까 얘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하고 뭐 S하고 뭐 T 뭐 이런 거에 따른 뭐 함수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의 변동성은 정해져 있잖아요. 한 12% 정도 되나요? 꽤 다르더라 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딩 이제 9-1은 그냥 볼레탈리티에 대해서, 시장의 볼레탈리티에 대해서 세게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게 배운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앞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211쪽 보실게요. 이그잼 포커스서부터 한번 그냥 읽어보고 갈게요. 여기만 읽어볼게요. For the exam, be familiar with the products and strategies associated with changes in levels of asset volatilities and correlations. 코릴레이션은 9-2에 나옵니다. 9-2에. 이제 9-1에서는 이제 볼레틸리티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산,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 200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의 볼레틸리티하고 다른 이제 뭐 애들하고의 코릴레이션, 네, 레벨에서의 체인지. 그러니까는 볼레틸리티가 어떻게 바뀌냐,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어떤 전략. 그리고 전략은 투자죠. 투자, 자산, 프로덕트. 그죠? 프로덕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에셋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걸 좀 잘 알아라 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볼레틸리티는 이제, 네, 스트래티지는 옵션으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배웁니다. 뒤에 이제, 뭐 스트랭글, 뭐 스트레더, 뭐 이런 것도 배우시고 되고, 그리고 프로덕트는 당연히 이제 옵션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Be able to discuss the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implied return volatility and realized return volatility. 네, 그러니까 네, historical volatility하고 그리고 네, 내재 변동성을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미테이션이나 뭐 특성 알아야 된다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e prepared to apply 배가, 그죠? 배가 배울 겁니다. 배가 formula in approximating changes in value of options as well as explain how the curvature of gamma impacts option values. 좀 이상하게 썼는데요. 자, 우리가 배가 이제 이퀘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배가라는 게 뒤에 배우겠지만 배가 V죠, V. 그래서 옵션,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드릴 때는 콜 옵션의 롱 포지션이라고 롱 포지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코멘트 하지 않으면 그냥 콜 옵션 아시죠? 콜 옵션. 여기 엑서사이즈 프라이스가 있고 여기가 S의 가격이 있으면 만기에는 이렇게 되고 보통 만기 전에는 예,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아이고. 네, 이렇게 되는 이 콜 옵션 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코멘트 하지 않으면 얘를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가는 뭐냐면 V 볼레틸러티입니다. 네. 볼레틸러티가 변경이 되면 얼마큼 얘가 내 옵션의 가치가 달라지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식이 있죠. 수식도 배울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옵션 가격의 네. 이제 체인지, 옵션 가격의 변화를 네. 근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도 배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커버처 오브 감마인데 예. 좀 영어가 이상해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감마라는 게 뭐냐면 커버처예요. 감마 자체가 커버처여 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얘는 감마가 없어요. 감마가 0이에요. 감마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커버처가 없잖아요. 굴곡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 이계 도함수 0이죠. 네. 감마라는 건 이계 도함수예요. 감마가 뭐냐면 자 S를 자 편미분해요. 콜을 S로. 이게 뭐예요? 이게 델타죠. 델타. 기울기죠. 기울기. 이렇게 우리가 콜을 옵션이 있다면 기울기죠. 이게. S가 변할 때 어떻게? 그래서 이쪽에 D 민더머니에서는 기울기가 거의 1이죠. 여기가 델타는 1이고 여기서 여기 쪽이 좀 오면 여기는 델타가 0이고요. 그 여기쯤 여기 얼마요? 여기가 이제 델타가 보통 앳더머니에서는 델타가 한 0.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델타는 관심 없어요. 지금은 관심이 없고 요거의 미분값 이계도함수죠. 이계도함수. 네, 이계도함수. 수학에서 이계도함수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0이에요. 0이고 이계도함수라는 건 뭘 나타내냐? 커버처예요. 공률.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예요. 네, 담죠. 이렇게 있으면 못 담죠. 마이너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좁으면 좁을수록 플러스 값이 크고요. 네, 네, 좁으면 좁을수록 마이너스 값이 또 큽니다.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커버처 오브 감마라 그랬는데 아니요, 틀렸고요. 이 감마 자체가 여기 감마거든요. 이게 감마인데 감마 자체가 커버처예요. 공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권은 다 아시나요? 채권 델타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델타에 해당하는 거. 자, 라운드 I. 그러니까는 네. 이자율 사실은 뭐 얘는 라운드라고 안 써도 돼요. 이거는 편미분이거든요. 편미분이고요. 사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만 있으면 다 정해지잖아요. 얘는 편미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 이자율의 변동. 이거는 얘는 편미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똑같아요. 네, 프라이스, 채권의 가격이죠.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P로 나눠줘요. P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뭘로 나눠줘요? 1 플러스 I 이렇게 나눠주는데 대략적인 개념은 듀레이션은 가격의 금리에 대한 민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요.
동일해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컨벡스티죠. 컨벡스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의 감마가 좀 어렵다. 그럼 이 컨벡스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쟤는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채권은 어때요? 채권은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나는 손해죠. 당연히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요? 아니죠. 떨어지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나는 작년에 샀는데 그 당시에는 금리가 2%여서 나는 국고채 10년짜리를 2%짜리 샀어요. 2% 쿠폰 주는 걸 샀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3.5% 준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채권 바보 된 거죠. 아니 지금 사면 시장에서 3.5%짜리 주는데 내 거 2.5%짜리 누가 사요? 안 사죠. 그죠? 내가 살 때는 2%여서 10,000원짜리 10,000원에 받았거든요. 10,000원. 10,000원 받았는데 지금 3.5% 됐다. 그럼 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죠? 이거 시장금리예요. 이게 시장금리.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뭐 정해져 있죠. 발행할 때.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듀레이션은 이게 기울기 같은 개념이고요. 기울기 같은 개념이고, 컨벡스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이게 곡선이잖아요. 곡선이기 때문에 이 듀레이션으로만 가격이 바뀌는 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함수, 굴곡까지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컨벡스티 플러스고요. 엄청 훌륭하죠. 컨벡스티 플러스인 거. 그래, 이왕 플러스면 좀 많이 플러스인 게 훨씬 좋습니다. 그쵸? 저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거죠. 내가 듀레이션만 있으면 금리가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나는 이렇게 많이 손해가 나야 돼요. 그죠? 많이 손해가 나야 되는데 얘보다는 좀 덜 나는 거죠. 들어 올려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 날 때도 손해를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손해는 손해예요. 손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쪽 볼게요. 이쪽은 자, 금리가 떨어져요. 아, 나 2%짜리 채권 샀는데 시장 금리가 1%야. 그러면은 올라가죠.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이익이 나는데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죠. 늘어나요. 이게 바로 컨벡스티예요. 그래서 컨벡스티가 높은 채권이 좋은 채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델타 해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델타 해칭을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서 가격이 움직이면, 난 요렇게만 움직이면 본전인데, 델타 해칭을 하게 되면, 잃고 얻는 게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옵션을 롱 잡고 델타만큼 언더라잉을 숏을 잡아서, 예. 델타가 0인, 델타 뉴트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델타가 0인, 델타 뉴트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옵션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여기를 롱하고 얘를 숏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큼 얘가 이만큼은 까먹어요. 숏에서, 포지션에서. 하지만 난 이만큼 이익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쭉 내려가면 내가 여기서 까먹어요. 까먹죠? 옵션에서 까먹는데 얘 숏했기 때문에 얘가 이익이 나요. 이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든 만큼 이만큼 이익이 나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옵션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 손해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손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익 나고 난 요만큼 손해나기 때문에 요만큼 또 벌어요. 잘 보이시나요? 요만큼 버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감마가 큰 채권이 아니라 옵션이 좋은 옵션인 거죠. 투자하기, 롱하기 좋은 채권. 좋은 이제 옵션이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뒤에 가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렸으니까.
뭐 그래서 말이 이상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은 감마 임팩트, 네, 임팩트 있습니다. 옵션의 밸류에 좋은 임팩트가 있어요. 감마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감마는 커버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focus on key concept in applying volatility strategy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시면 롱볼을 할 수도 있고 숏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ositive and negative correlation for various positions.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할 때, 예, explain how jump risk and diffusion risk are measured. 예, 그래서 우리가 볼레틸러티를 모델링 할 때는 점프하고 디퓨전으로 모델링 할 때도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예, mixture or regime switching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리턴 두 개를 이렇게 믹스해서 모델링 하기도 하고요. 그 regime switching이 뭐냐면 좀 볼레틸리티 낮았던 피리어드가 있고 높았던 피리어드가 있죠.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이제 점프라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좀 한 80% 머물고 여기 한 20% 머물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볼레틸리티 모델링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볼레틸리티 서페이스. 그러니까 볼레틸리티가 원래는 다 동일해야 돼요. 그죠? 상품에 따라서 코스피 200에 볼레틸리티가 달라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프라이스에 그게 다 녹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젠 포커스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차례차례 조금씩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잡고 가야지 좀 덜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measures of volatility 해볼게요. implied 그리고 realized volatility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implied return volatility. implied volatility라고 해요. 다, 우리가 volatility라고 하면 다 return volatility를 쓰지, price volatility는 쓰지 않아요. 당연히.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시장에 볼이 증가했다. 라고 하면, 리턴의 volatility가 증가했다는 뜻이지, price의 volatility가 증가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끔씩, 이제 프라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리턴을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다 리턴, 거의 다 리턴 볼레틸리티입니다. 아닌 경우 있어요. 그때는 따로 코멘트 해드릴게요. 자, implied volatility represents expected volatility going forward for the life of option.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inferred from its option price. 네, inferred.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 있잖아요, 옵션. 그 시장 가격으로부터 추출되는 값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느냐? computed using market prices through an option pricing model.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이용해서 예, 시장 가격이 주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예, 볼레틸리티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프라이싱 모델로는 주로 그 뒤에 보시면 블랙쇼스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씁니다. 네.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그 블랙쇼스 이제 옵션 모델링은 이제 여러 가지 어썸션이 있어요. 어썸션이 있는데, 그 212쪽에 보시면, 어썸션이 뭐뭐가 나오냐. 자, 보실게요. 예. 첫 번째 줄 보실게요. 뭘 이제 거기는 가정을 하느냐. underlying asset. 뭐예요? 주식이에요, 주식. 코스피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이 follows a geometric Brownian motion입니다. 네. 뭐냐면, 자, S 가격은요, 뭘 따르냐? geometric Brownian motion을 따라요. geometric Brownian motion. 그리고 이 리턴은 그냥 Brownian motion을 따라요. 그건 뭐냐면, 얘 뭐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얘는 그래서 뭐로 모델링 하냐? 얘는 예, 대수 정규 분포 들어보셨나요? 로그 노멀. 이걸로 모델링을 하고요. 얘는 그럼 뭘로 모델링을 하냐?
얘는 정규분포로 모델링 하죠. 노말.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리턴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른다. 리턴은 정규분포로 모델링 한다. 가격은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른다. 얘를 대수 정규분포로 모델링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이게 S, I를 여기서 시작할게요. SI 이렇게 시작하면 SI 플러스 1은 어떻게 모델링이 되냐?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수 정규분포 모양이에요. 좀 너무 이쪽에 그렸나? 네. 여기가 SI.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리턴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리턴은 네. 리턴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SI 플러스 1 마이너스 SI 그리고 SI 리턴이죠. 네, 리턴. 근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여기 이런 노멀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쓸게요. 로그 리턴 사용해야 되죠. 우리는 로그 리턴이라고 합니다. 리턴을 로그 씌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리턴 아니죠, 이거. 예, 로그 리턴이에요. 예, 로그 리턴. 이거는 아까 썼던 얘는 심플 리턴. 심플 리턴이라고도 하고요. 100분위 리턴이라고도 하죠. 우린 다 이거 씁니다. 모델링 할 때는. 책에서는 다 이거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른다 했고 which has instantaneous asset retur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로그 리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ontinuous compounding 한다는 얘기예요. continuous compounding. 네. 같은 얘기입니다. 로그 리턴, continuous compounding, instantaneous asset return 뭐 다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리턴이 뭘 따르냐? 예. 그 두 번째, normally distributed. 이게 따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첫 번째, have an unchanging, constant variance예요. 예. 그리고 맨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리턴들이 uncorrelated through time이에요. 그래서 IID입니다. 예.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IID. independent 해야 되고요. uncorrelated 그리고 identical distribution이죠. variance가 같고 normally distributed 됐고 예, 그런 조건을 따를 때 우리가 블랙쇼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참 내용이 엄청 많은 내용이에요. 이게 한 줄 한 줄이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런 내용을 진짜 그냥 간단하게 써놔서 이걸 언급을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언급은 해드리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자, 지금서부터 자 귀를 쫑긋 열고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콜옵션이나 풋옵션 예, 그 값은 다 아시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배우셨을 거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콜 프라이스라고 할게요. 풋 프라이스 괜찮고요. 얘는 뭐의 함수냐? 이게 바로 블랙쇼스 모델이죠. 사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ST 자 현재 가격이에요. 콜 프라이스 at T. 지금 현재 가격이 언더라인 가격하고 얘의 변동성이야 시그마. 예. 밑에 T 없어요. 예, 컨스턴트라 그랬죠. T가 없습니다. 얘하고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행사 가격 그리고 타임 투 머추리티 그리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 네.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블랙쇼스 모델에 의해서 이 콜 가격이 딱 계산이 돼요. 그죠? 계산이 되는데 써볼까요? S에 기억나신가요? ND1 마이너스 X에 E에 마이너스 RT ND2죠? 얘는 노말의 누적 분포고요. 누적 확률 분포고요. 그리고 D1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ln st x 플러스 거기 보시면 리스크 프리 r 플러스 2분의 1의 시그마의 제곱의 t
여기가 루트 시그마 루트 t 이렇게 되고 D2는 D1에서 빼기 시그마 루트 t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네,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뭐냐면 중요한 건 이 이제 블랙숄스 요 식에 보면은 이게 뭐의 함수냐 보면 얘와 얘 5개의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다 알아요. 코스피 200 가격이 얼마야 지금 현재? 가격 있죠. 그리고 이 콜 가격에 이 콜 옵션에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나와 있잖아요. 예, 행사가. 그리고 얼마 남은 거야? 타임 투 매츄리티. 그 리스크 프리 레이. 뭐 기준금리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관측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죠? 관측되는 가격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스가. 콜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임플라이드 볼레탈리티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 블랙숄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ST 놓고 시그마 놓고 X 놓고 T 놓고 R을 넣으면 쫑 하고 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블랙숄스 수식이에요. 아까 여기 썼던 거, 그죠? 썼던 거 수식인데, 예. 중요한 건 얘는 알아요. 얘도 알아요. 그래? 그럼 얘가 나오는 값을 거꾸로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CT인데 얘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CT를 넣고 이 가격이 나오게 하는 시그마를 구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내재 변동성. 내재 변동성.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예요. 그 시장에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콜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변동성입니다. 네. 이게 임플라이드 볼레틸리티예요. 그래서 핸드아웃 두 번째 장 보실게요. 핸드아웃 두 번째 장 보시면 거기 보셔보세요. 내재 변동성 추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KRX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자, 평균 내재 변동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7월 이제 4일까지 이제 데이터를 쭉 뽑아왔는데, 콜에서 11.1, 풋에서 10.9,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콜이나 풋이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그 가격으로 이제 계산해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역사적 변동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리얼라이즈드 볼레틸리티입니다. 그래서 10일 계산한 거. 내가 오늘이면 오늘서부터 열흘 데이터 쓰고 그 다음에 20일 데이터, 30일 데이터, 60일 데이터 이렇게 써서 데이터를 조금 많이 써서 뭐 한 거, 뭐 조금 써서 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변동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보시면 어때요? 180일이 제일 크네요. 한동안 엄청 변동성이 컸군. 지금은 좀 잠잠하네. 이런 느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내재 변동성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4일까지 마감된 게 그 위에 그 위에 이제 그림이고요. 네.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조금 높아졌네요. 그래서 12.37%입니다. 7월 5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3년간을 그렸어요. 그래서 거기 20년 한 뭐 9월, 10월 뭐 그때 굉장히 높았죠. 이때가 언제예요? 예. 코로나 때죠. 코비드19 사태 때죠. 그때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좀 높은 걸 좀 유지하다 좀 떨어졌는데 지금 어떤 시기예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재 변동성을 우리가 이렇게 콜 프라이스를 이용해서, 풋 프라이스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계산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좀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Implied volatility typically is neither an accurate, accurate 아니에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이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계산된 값이에요. 얘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콜로 계산했 이 12.37%가 앞으로 1년 동안 12.37일 거야. 아, 이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unbiased estimate of realized volatility. 그러니까 realized volatility, 히스토리컬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계산된 것도 전혀 아니에요. 추정치, estimate, unbiased estimate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Assets realized return volatility는 그냥 actual variation이에요. That occurs over a specific time period. 그래서 historical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해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because realized return volatility. historical volatility라는 거는 위에 땅땅땅 세 개 있죠. 네. 따따따따. 세 개, 그 세 개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계산한 implied volatility하고 뭐 히스토리컬 변동성은 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보시면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 보여요. 이 이제 요 핸드아웃에 보면은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임플라이드랑 히스토리칼은 전혀 뭐 개념도 다르고요. 네, 숫자가 같을 수도 전혀 없고요. 굉장히 다른 거다라는 것까지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